그날 밤, 나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고 그녀가 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다. 오빠, 오늘 밤도 우리 둘이서 라는 문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며 말했다. 이혼하자, 이게 같은 년아.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아파트에서 우리 부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 나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매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지은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큰아들 민주는 6살, 딸 수미는 4살. 그 아이들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분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듯 했다. 그녀의 상사는 회사 사장님의 아들, 재벌 3세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가 폭발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미안해, 오빠. 그냥 실수였어. 한 번뿐이야. 하지만 메시지 로그는 그게 거짓말임을 증명했다. 매주 목요일 밤, 그들은 호텔에서 만났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산 분할을 논의했다. 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으니 아이들은 나랑 살아야 해. 법정에서 판사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지은은 울면서 항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그녀를 탓했다. 내가 왜 그랬니? 가족을 버리고. 이혼 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노원구로. 월세가 싼 곳이었다. 민주는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천만은 일 때문에 멀리 갔어.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지은은 그 상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재벌 집안에 들어갈 거라는? 나는 매일 출근하며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피곤했다. 야근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차렸다. 아빠, 오늘 뭐 해? 수민이 물었다. 김치찌개 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술을 마셨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부족했나? 내 마음속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지은아,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내가 아이들과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재건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시켰다. 월급이 올랐다. 아이들은 점점 적응했다. 민주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수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지은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상사가 그녀를 버렸다.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했다는. 그녀는 실직 상태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내가 맛봐야지.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민준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재건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시밭길이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버텼다. 이혼 후 첫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쌓인 노원구 거리를 걸으며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빠, 추워. 수민이 투덜거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 올리며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곳 도착할게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추웠다. 지은의 배신이 아직도 생생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상사가 자네,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네라고 칭찬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네,
가족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족? 이제 나와 아이들뿐인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보너스를 받았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민주는 아빠, 고마워 라고 기뻐했다. 그 미소가 내 동력이었다. 지은의 삶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로부터 들은 소문이었다. 상사가 그녀를 버린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이 병원 다니고 있어 라는 말, 나는 무관심하려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였다. 엄마 아파? 수민이 물었다. 나는 아니,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다. 내 독백이 이어졌다. 왜 내가 걱정해야 해? 그녀가 자초한 일인데? 봄이 오면서 나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회사 동료 혜진이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비슷한 아픔을 공유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들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피워서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이들 면접날 유치원 앞에서. 민준아, 수민아, 그녀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다. 나는 화가 났다. 여기 왜 왔어? 법적으로 금지됐잖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냥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밀어냈다. 가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그날 밤 나는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전 아내가 아직도 그녀는 기해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라고 위로했다. 나는 결심했다.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만들자.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민준이 아빠,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 상처를 치유했다. 지은의 소식이 다시 들렸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다. 폐렴 걸렸대라는 말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약간의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여름이 되면서 내 삶은 안정됐다. 혜진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이모 예뻐 수민이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병원비가 나는 거절했다. 내가 알아서 해연의 독백, 내가 파괴한 가족, 이제 내가 지킬게. 가을에 회사에서 큰 승진이 있었다. 팀장으로. 월급이 2배가 됐다. 나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인천으로.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다. 삶이 재건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삶은 급전직하했다. 그녀가 빚에 쫓긴다는 소문. 상사의 가족이 그녀를 고소했다. 불륜으로 인한 명예훼손시라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따뜻했다. 혜진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트리 앞에서 웃었다. 산타가 왔어.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게 진짜 가족이야라고 생각했다. 지은의 배신 후 1년, 나는 재건했다. 회사에서 나는 이제 핵심 인물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성공을 거뒀다. 상사가 자네 덕분에 회사 매출이 올랐어 라고 말했다. 나는 팀워크입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생겼다. 지은아, 봤어. 내가 없이도 잘 살아. 혜진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녀의 아들 지훈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았다.
형제처럼 혜진이 말했다. 우리는 결혼을 논의했다. 천천히 가자 내가 말했다. 아이들 적응이 우선이었다. 지은의 삶은 더 나빠졌다. 그녀가 부모님 집을 떠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일자리를 잃었대 친구가 말했다. 그녀는 이제 편의점에서 일했다. 밤늦게까지. 나는 우연히 그녀를 봤다. 지하철에서. 마른 몸, 피곤한 얼굴.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시하고 지나쳤다. 내 독백 후회하니? 늦었어. 봄에 아이들의 학교 행사가 있었다. 민준이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아빠, 봐봐, 그는 무대에서 빛났다. 수미는 박수를 쳤다. 혜진이 함께 와서 가족처럼 느껴졌다. 지은이 몰래 왔다는 소문.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여름 휴가,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다. 이번에는 혜진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게 행복이야 혜진이 속삭였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밤에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아이들 사진 좀 보내줘. 나는 삭제했다. 내가 볼 자격 없어. 가을에 큰 사건이 터졌다. 지은이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병원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위독해. 아이들 데려와 나는 망설였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대가자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은을 봤다. 창백한 얼굴.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울었다. 엄마. 나는 복잡했다. 분노와 연민이 섞였다. 왜 이제 와서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머물렀다. 그녀는 회복했다. 퇴원 후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나 정말 잘못했어. 나는 아이들 때문이야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겨울에 혜진과 약혼했다. 아이들은 기뻐했다. 새 엄마, 수민이 말했다. 지은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빚 갚기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 하지만 그녀가 변하려 노력한다는 소문. 내 재건은 완성됐다. 아이들과 혜진, 새로운 가족.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내 독백이 이어졌다. 시간만이 답할 터였다. 새해가 밝았다. 혜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가족들만. 민준이 꽃을 뿌렸다. 수민이 반지를 들었다. 아빠, 행복해, 민준이 물었다. 나는 너희 덕분에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왔다. 축하해라고 말했다. 결혼 후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송파구 아파트. 아이들은 새 방을 좋아했다. 혜진은 좋은 새엄마였다. 오늘 저녁 뭐 할까?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은의 삶은 계속 추락했다. 그녀가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는 소식. 도망쳤대 친구가 말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공장에서 일했다. 힘든 노동. 나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물었다. 엄마 어디 있어? 나는 멀리 일하러 갔어 라고 말했다. 봄에 지은이 돌아왔다. 서울로. 그녀가 나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아이들 때문에 나는 거절했지만 그녀가 집 앞에 왔다. 제발 그녀가 울었다. 혜진이 여보, 어떻게 할까? 물었다.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초췌했다.
돈 좀 빌려줘. 갚을게. 나는 왜 나한테? 라고 물었다. 그녀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들의 친엄마인데 하지만 혜진의 조언, 도와주되, 한계지어 나는 약간의 돈을 줬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변할까 의심했다. 여름에 큰 위기가 왔다. 지은이 다시 불륜 상대를 만났다는 소문.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녀가 그를 고소했다. 협박당했어 라고. 법정 싸움.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그녀의 불륜 사실을 증언해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진실을 말했다. 그녀는 졌다. 더 깊은 절망. 가을에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을 데려갔다. 엄마, 왜? 민준이 울었다. 그녀는 미안해. 살아볼게. 아이들의 눈물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겨울에 나는 그녀를 도왔다. 재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변하려 노력했다.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사무실에서. 내 재건은 안정됐지만 그녀의 급전직하는 삶이 내 삶을 흔들었다. 용서. 아니, 공존 린의 독백. 봄이 왔다. 지은이 안정됐다. 그녀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에 데려갈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혜진이 괜찮아? 물었다. 아이들을 위해 내가 대답했다. 회사에서 나는 이제 이사로 승진했다. 성공의 정점. 하지만 지은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가 상담을 받으며 과거를 반성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행복했다. 엄마랑 놀았어. 수민이 말했다. 여름에 가족 여행. 혜진, 아이들, 그리고 지은까지.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바다에서 지은이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이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내 독백, 이게 가능한가? 재건의 일부. 가을에 충격. 지은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정상적인 사람. 결혼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웠다. 새 아빠, 민준이 물었다. 나는 설명했다. 엄마의 새 삶이야. 하지만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새 남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헤어졌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바꿔. 겨울에 고조. 그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법정 소송. 나는 변했어. 그녀가 말했다. 변호사가 과거 불륜 글 지적했다. 나는 증언했다. 아이들은 나와 행복해. 판사는 내 편이. 그녀는 패배했다. 그 후 그녀가 사라졌다. 미국으로 간대 소문. 아이들이 슬퍼했다. 엄마, 나는 안아주었다. 아빠가 있어. 혜진이 함께했다. 내 삶의 재건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급전직하는 삶이 교훈이었다. 새해. 아이들이 자랐다. 민주는 초등학생, 수미는 유치원 졸업. 혜진과 나는 행복했다. 우리 가족. 그녀가 말했다. 지은의 소식이 끊겼다. 하지만 갑자기 편지가 왔다. 미국에서. 미안해. 이제 잘 살아. 아이들 잘 부탁해.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용서할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엄마가 잘 지낸대. 민준이 웃었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 우리의 미소가 진짜였다.
봄에 지은이 돌아왔다. 방문만 그녀가 말했다. 변했다. 안정된 직장, 새로운 삶이 축하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너 덕분지라고 대답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평화로웠다. 여름에 모두 함께 피크닉. 어색함이 사라졌다. 과거는 잊자 혜진이 말했다. 지은이 동의했다. 내 독백, 이게 재건의 끝인가? 용서와 공존. 가을에 지은이 결혼했다. 좋은 사람과 아이들이 축하했다. 엄마 행복해? 수민이 물었다. 그녀는 긍지라고 웃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 두 가족이 모였다. 웃음과 대화. 이게 가족이야 내가 생각했다. 지은의 삶은 회복됐다. 급전직하에서 벗어났다. 결국 배신은 상처였지만 성장의 계기였다. 나는 아이들과 재건했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다. 인생은 용서와 재기로 가득하다. 그게 의미였다.